그리고 요 앞에 이제 제가 요거 하나 뭐 어. 있죠. 이게 파우치 뭐 있는데 이게 우리 그 두부라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. 네, 두부님. 네, 두부님께서 이게 직접 이렇게 만드셨대요. 그거를 만드셔갖고 감독님 좀 이렇게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비춰주세요. 빌릴 수 없고 제가 비춰야죠.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두부님이 우리 저희 이제 이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고 여기 뭐 이제 뭐 이렇게 넣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참 대단하십니다. 이렇게. 우리 현정님은 거기다 네. 뭐를 넣으실 거예요? 돈 좋아하시니까 돈 넣나? 돈 안 좋아해요. 안 좋아하죠? 아, 청량하신 분입니다. 저는 오히려 정의를 좋아합니다. 정의와 팩트를 넣어서 여기다 참 이런 정성들 대단하십니다. 이게 예. 그리고 또 이게 원하는 분들한테 또 이렇게 나눠주셨다 그래요. 나눠주시면서 또 여기다가 뭐 사탕도 넣고 이렇게 해갖고 보내주셔갖고 참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한테도 몇 개 보내셨어요.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두 분님 너무너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뭐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뭐 소개해 주겠습니다.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경북 지지율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. 예, 이게 지난주에는 한동훈 그 대표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1%였어요. 1%요? 1%였는데 이번 주에는 11%로 올라갔어요. 아니 1%에서 2%로요? 11%. 11%로? 그래서 와. 10% 포인트가 올랐고 네. 반대로 김문수 장관은 지난주에 그 TK에서 17%였는데 네. 이번 주에 7%가 됐어요. 7%요? 예, 그래서 10% 포인트가 빠졌죠. 그게 이리 왔네. 그만큼 이렇게 왔다라고 뭐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. 근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12%로 지난주하고 똑같고 네. 오세훈 시장도 5%로 지난주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서로 김문수 장관과 한동훈 대표가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. 시속 게임.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사실 TK에서 오르다 보니까 네. 당연히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본다면 한동훈 대표가 11%에서 15%로 올랐다. 네.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. 근데 저기서 가만히 보면 의견 유보라고 부동층이 있잖아요. 네네. 40%에서 36%로 맞네요. 빠졌어요. 맞네요. 아직 많아요. 이게 네. 특히 이제 그 갤럽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기 때문에 많아요. 근데 저거 보면 40%에서 36으로 빠지면서 4% 포인트가 그 줄었는데 네. 줄은 만큼이 또 저기 한동훈 대표한테 간 걸로 또 보여진단 그러네요. 말이죠.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부동층은 줄어들 거예요. 네.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부분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? 그러면은 이제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좀 유리한 그 국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지금 그 보니까요. 한국 갤럽만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가 2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 네네.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지난주 대비 4%가 올랐어요.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2위예요. 네. 그래서 TK에서 또 2위예요. 예. 근데 TK에서 김문수보다 더 높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TK 민심이 상당히 물론 이제 저게 샘플이 전국적으로 1000샘플인데 TK 한 쪽 100명 정도 되네요. 100명 정도 네네. 되니까 그것만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. 네. 그래도 예. 100명이면 뭐 근데 TK 민심이 저걸로 봐서는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닌가.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네. 보여지고.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갤럽 하나만 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. 그렇죠. 저기 어저께 나온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도 마찬가지 지금 그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. 네네. 그거 저 뉴스에서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. 에이스 저기네요. 두 번째. 네. 김문수 36점이 한동훈 15.6, 오세훈 10.7, 홍준표 10.1이죠. 네. 여기서 보면은 그 한 달 전, 저기는 이제 그 월간 조사인데 한 달 전에는 한동훈 대표가 12.2%로 4명 중에서 가장 낮았어요. 네. 그렇네요. 근데 이게 이제 지금 2등으로 올라갔다. 2등으로 2등으로 올랐다. 다른 분들은 약간 처지고 있고. 네.
그리고 또 미디어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. 음. 미디어 토마토도 이게 이제 이건 격주 조사인데 한동훈 대표가 13.7에서 14.6으로 올랐는데 네. 홍준표 오세훈 시장은 떨어졌다. 홍준표 시장은 뭐 조금 올랐는데 오세훈 시장이 떨어졌고 뭐 김문수 장관도 뭐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. 그래서 지금 에이스 리서치하고 미디어 토마토는 ARS 조사고 네. 한국갤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전화 면접원 조사고.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든 주관식으로 하든 객관식으로 하든 이 추세는 나타나고 있다.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지난 1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 올 초에 이제 김문수 장관이 떴지 않습니까? 네. 떴고 그리고서는 최근에 김문수 장관이 조금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고 다른 분들도 약간씩 좀 하락을 했다. 네. 근데 오직 한동훈 대표만 지금 상승세를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아. 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그 대선 후보 지지도가 아직은 이렇게 변동이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탄핵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본격적인 이제 여당 경선이 벌어지고 그 시기에 아마 이게 요동이 칠 겁니다. 네. 근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어떤 파도가 치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이제 추세를 보이고 있다. 네. 네,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지난 TV조선 인터뷰를 했습니다. 거기서 윤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오늘 저녁 오후에 5시인가요? 네. NBN에 또 한동훈 대표가 출연합니다. 예, MBN. 출연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가 한 영상을 어떤 유튜브께서 요걸 좀 편집을 해서 한번 만든 게 있어요.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감독님 한번 그때 그 영상 한번 좀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. 참 한동훈 대표의 인간적 고뇌가 많이 묻어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. 참 누구보다도 윤 대통령과 가까웠고 또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같이 했고 어려울 때 서로 또 방패막이가 되어줬는데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에 왔을 때 우리의 인간적 의리를 넘어서서 공적 관계에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? 한동훈 대표가 항상 이야기한 게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 서로가 공적 관계에서 가지는 이 역할이 중요해요. 우리나라는요 특히 자꾸 의리를 많이 중요시하는데 네. 그게 의리라는 게 개인적인 인간적인 의리는 중요하지만 공적인 관계에서 의리를 자칫 강조할 경우에는 같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 공적 의리는 부패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. 네. 그걸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. 네. 그게 바로 공적 관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어떤 정말 견제하고 이럴 수 있는 좀 쿨한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. 그럼요.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이 했는데 이게 이제 윤 대통령 그게 싫었던 거죠. 네. 너 내 옛날에 밑에 있었는데 내 왜 나 말 안 들어? 네. 요번에 지금 그 이 사령관들 진술에서도 보면 왜 이종섭 문제, 왜 특검법 문제, 왜 그거 지금 너 자꾸 반대하냐? 네. 이것 때문에 결국은 충돌이 빚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공적 관계의 어떤 중요성, 저는 그게 더 참 저감하게 나옵니다. 특히 이제 공직자는요, 공사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공직자에게 있어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. 그래서 선공후사, 공적인 게 우선적인 거고 네. 사적인 거는 뒤로 밀리는 선공후사의 이 자세와 태도라고 보는데 오늘 꼭 그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는데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네. 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이 나왔어요. 네. 그때 우상호 전 의원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텐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. 그래서 김태현 앵커가 묻습니다. 그 말씀 한 전 대표 걱정해서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물었더니 아닙니다.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무슨 민주당 인사인데 한동훈의 앞길 미래 한동훈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본심이 쭉 나오는 거예요. 예? 예. 이런 겁니다. 예. 어쨌든 이분이 대선에 나와서 바람을 일으키면 우리도 굉장히 좀 곤란해진다. 네. 그러면서 우리는 극우적 행보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게 유리하다. 그렇겠죠, 당연히. 예. 그 합리적이고 좀 중도 보수적인 분들이 나오면
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.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나 홍준표 이런 분들이 나와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예요. 네. 한동훈을 걱정해서 자기들이 걱정된다는 거죠. 이번에는 그냥 굶어달라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걱정돼서 네. 한동훈은 나오지 말아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민주당에서도 결국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등장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사실 주제를 하려고 그러다 지금 시간적으로 못하게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한번 어제 발언 보십시오.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. 뭐 지금 본인의 불체포 특권, 그 불체포 그거 이 부결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게 가결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랬다. 검찰하고 결탁한 음모자를 찾아내려고 그랬다. 지금 이게 뭐 민주당 발칵 뒤집혔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아까 한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.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은 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요즘 그 제가 어디서 또 글을 봤는데 그 엊그저께인가요? 김경수 전 지사도 그랬죠. 네네.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그랬잖아요. 네. 근데 아니 그 탄핵 반대하시는 이제 그 보수 지지층에서 뭐 사과하라는 건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뭘 사과하라는 거죠? 자기 사면 반대한 거?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방금도 이제 우상호 전 의원 뭐 네. 얘기하셨지만은 뭘 걱정해 준다는 거죠.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온 얘기가 좌우에서 이제 그 협공을 한다, 합작을 한다. 네. 좌우 합작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. 그래서 이게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. 아까 이현정 의원님에서 이제 그 의리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. 오늘 아침 진짜 영남일보에 한동훈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의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의리를 안 지킨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제 대답에서 진짜 의리는 대통령한테 할 말 해야 하는 거 아니냐. 그렇죠. 대통령의 기분만 그 생각한다는 거는 아부고 아첨이지 의리가 아니다. 맞아요. 네. 그리고 더 나아가면 국민에 대한 의리도 있다. 우리 정부가 잘 되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 아니냐. 라고 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. 예, 자꾸 저는 요즘 뭐 그 예전에도 그런 생각했지만 의리 그 뭐 어디 그 뭐 예능에서 나오는 의리도 의리 아니고 뭐 맨날 의리 이렇게 2016년, 2017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요.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그때 유명한 얘기를 했죠. 헌법보다 의리가 더 중요하다.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게 의리다. 우리는 국민에 대한 의리가 더 중요합니다.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국민에 대한 의리를 더 중요시할 때 저는 대한민국이 좀 올바르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의리가 중요합니다. 자, 오늘